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가 함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방송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구라쌤, 엄미영 선생님께서는 전국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가시게 되면서 새롭게 합류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이제 자기소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방송을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에 있는 박다주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는 이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합류하시게 된 소감 뭐 이런 거 부탁드려요. 소감은요, 우리 저기 같이 대담 프로를 했던 구라 선생님이 네. 전화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니 뭐 하라고 하니까 속았다 막 이런 속았다 이게 폭삭 속았다. 예, 폭삭 속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육공감 이제 1화부터 저랑 같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우리 깨비쌤 오늘도 함께 네. 오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받아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깨비쌤 정혜순입니다. 네, 우리 깨비쌤은 이제 파트너를 벌써 이제 세 번째 바뀌었어요. 우리 처음에 네, 우리 백병부 연구원님에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엄구라 선생님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소감이 어떠세요? 나태해질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텐션이 떨어지면 하면 맞아요. 긴장하게 만드네요. 그쵸. 이게 왜냐면 네. 선배잖아요, 지금. 방송은 그렇죠. 네. 선배인데. 제가 오늘 지금 떨리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EBS 강사도 했는데 이게 그때 느낌처럼 떨리고 있어요. 저는 애칭이 뭘까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이규철인데 그래서 972 대학 때부터 별명. 972. 972쌤. 972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예. 972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개학을 하고 학교는 또 분주하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근황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972쌤, 이규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3월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정말 너무 빠르게 갔고요. 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3월이 되자마자 방학을 기다리시는 방학을 거예요? 좀 카운트해 보니까 곧 네. 방학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까 아이들 마인드. 3월은 네. 교사들에게 정말 그쵸.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힘든 시간이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네. 참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서 그래서 3월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했습니다. 네. 이게 폭삭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딴 때보다 3월이 유난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 준비부터 시작해 새로운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라서 우리 깨비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비슷하죠. 뭐 학교는 늘 비슷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는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13분 바뀌셨어요. 엄청 바뀌고 저희 교감생도 18분. 바뀌었다고요? 예. 그래서 2월부터 아주 정신이 없었고 그래도 3월은 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학생회 꾸려야 되고 학부모회 꾸려야 되고 운영위원회 꾸려야 되고 이제 뭐 웬만한 건 구성이 됐고 뭔가를 시작할 때가 지금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저는 실은 이제 저도 방학 때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지고 오늘도 멀리 막 그 방송하기 전에 수업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공감은 약간 변화를 줬어요. 저희가 우리 아이 이야기, 교육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했던 거를 교육톡, 공감톡 해서요. 교육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원래 이야기 좀 했었던 교육 현장의 이슈, 초등학교, 중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공감톡에서는 이제 청소년들,
이 친구들 너무 귀한 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 듣고 또 그 속에서 음악도 같이 듣고 아이들의 생각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래 듣고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육 톡에서는요, 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2월에 법원이 현장 체험 학습 도중에 학생이 버스에 치인 사건을 두고 그 담임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론이 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하는 학교들도 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또한 좀 설레는 좋은 체험 학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현장 체험 학습의 의미, 또 필요한, 학교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 해왔는데, 우리 깨비쌤 어떠세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교육적으로는? 네, 어쨌든 우리 학교도 1학기는 새 학년 계획되어 있었는데 취소했고요. 2학기는 2학기에 다시 논의하자. 아까 강민정 의원인가 현장 그 체험학습 관련된 법률이 작년 12월에 교사가 사전 안전지도를 충분히 했다면 이 과실치사로 되는 이런 상황들은 없어진다. 뭐 이런 어떤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법안이 개시가 되려면 6개월이 지나야 된대요. 그게 이제 개시한 6개월 6월 중순 이후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법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현장학습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여기 있는 세대 옛날에는 소풍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학습을 하루 쉬고 즐겁게 논다. 네. 뭐 이런 의미로 걸어서도 가고 전 1시간, 2시간 걸려서도 간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소풍인데 이제 그랬고 요즘에 아이들이 기억하는 오래된 현장 학습은 그냥 하루 수업 현장 체험 학습이니까 학습의 일환이지만 어디에 가서 뭐 공부 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노는 것과 학습의 가운데 그래서 휴식과 놀이가 있는 학습 정도.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좀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정도로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그 교사들도 우리 가서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수업 활동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약간 그거를 주저하게 되고 그런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게 더 커서 걱정이기는 하죠. 현장은 지금 약간 뭔가에 대안을 딱 마련해 놓거나 방향성을 마련해 놓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 체험 학습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랑 연결시켜서 가는 데가 많아서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가요. 뭐 어떤 학교는 그냥 뭐 놀이공원 가서 좀 하루 노는 학교도 있지만 의미 있는 학교들을 가서 좀 되게 다양한데 중학교에서는 이 현장 체험 학습의 의미,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희 이제 박달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숙박형 2박 3일 제가 인솔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부여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는데 몇 학년이 가요? 1학년 159명을 제가 데리고 가고요. 네. 저도 야간에 불침법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고 올해도 갔다 와서 이제 버스가 가요. 버스가 가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공동체 세우기에 핵심을 둬서 원래 3월 달이 가장 힘든 게 관계를 세워가는 건데 맞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서 가장 초점을 주면서 공동체 세우기로 방향을 잡아서 하니까 되게 좋아서 올해도 또 작년에 제가 가고 올해도 가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갔더니 야간에 근무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밤에. 네. 선생님들이 계속 근무를 쓰잖아요. 저도 근무 쓰고 막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밤에. 네. 그래서 올해는 안전 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저녁 시간, 야간 시간. 야간 시간에 안전 요원을 채용해서
네. 그분 두 분을 아, 그래서 좀 이 층, 피시겠네요, 3층. 조금. 그러니까 그분을 채용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죠? 예. 좋네.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호흡.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 좋지 않아요? 가지고 아, 100만 그래요? 원. 안전요원 이틀이 100만 원이에요? 예, 이틀. 그래서 오. 그 사실은 버스도 사실은 네, 출발할 때, 네. 올 때 3시간, 3시간, 6시간인데 네. 안전요원을 다 원래 탑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네네네네. 가야지 맞는 거고 음. 교사들은 사실은 그쵸. 아이들 지도도 하지만 안전요원이 있을 때 훨씬 더 낫잖아요. 안정감이 아, 있어서. 같이 가시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갔다 같이 오는 거로. 근데 아.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간에만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 때 올 때 안전요원을 다 채용을 해서요.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현장 체험학 숙박비는 다 그 본인 부담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자부담. 이제 엠블레이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 하는데 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한 수 명씩 있겠네요. 네. 버스 그다음에 투어하는 거 모든 거에 네. 안전요원이 갈 수 같이. 있도록 어. 하는 것들을 제도화 시켜놔서 그- 그것들을 사실은 물론 개인이 부담이지만 이렇게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네. 부담을 해줬으면 인력풀이 있었으면 네. 좋겠고요. 저희 그 얘기 이따가 할 네. 건데 다 땡겨서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어. 천천히 좋은 얘기. 근데 저는 약간 근데 또 궁금했던 게 저는 중학교 예. 학부모인데 예. 지금 닭달중 그렇게 가는데 중학교 이제 대부분 많은 학교들은 그냥 이제 하루 놀러 가요. 그러니까 예. 뭐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뭐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터지고는 작년 2학기부터 아주 가까운 수원 시내를 가요. 그 수원에는 뭐 저희 이제 스타필드가 새로 생겼는데 스타필드 뭐 애들이 많이 가는 인계동, 수원역 이런 데를 이제 시내 투어처럼 이렇게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아이가 있어 난리가 났어요. 자기 그날 그거를 안 가게 그 가정학습을 써주면 자기 혼자 캐리비안 배 가.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 이랬는데 어때요? 그런 데를 이제 가면은 어떤 활동이 또 괜찮나요? 중요한 건 네. 현장 체험학습을 왜 가는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왜 가야 되는가라고는 이 공동체가 그 목적에 대한 합의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박다중학교는 놀이공원 못 가거든요. 교장 선생님 오면 못 가게 합니까? 그건 너 혼자 갈 수 있는 데인데 우리는 같이 가는 거에 의미를 좀 준다면 어떨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체험학습 왜 가는가? 요즘 사실은 가족들이 많이 다 놀러 다니잖아요, 사실. 근데 굳이 한 반이 한 학년이 가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공동체가 합의가 좀 있어야 되고 교육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면 진짜 뭐 굳이 거기 가서 뭐 그렇죠. 이런 놀이공원 가서 놀 거면 개인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7시간씩 8시간씩 자유시간으로 해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합의와 교육적 의미가 먼저 도출이 되고 네. 우리가 가야 된다면 네. 가자. 그러나 굳이 현장 그렇죠. 체험학습에 대해서 네. 그런 의미가 없다면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애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즐거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선택지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이제 갈 수 있는 여러 개 선택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돼. 선생님 말씀처럼 합의가 안 돼서 그런지 자기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예요. 근데 애들끼리 약간 왕왕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한다 그랬다 해서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같이 가라. 선생님이 다 준비해 주셔서 뭐 프로그램 같이 뭐 할 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다. 초등학생들은 좀 선생님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 아래 아이들과 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들도 함께 여기서 뭔가를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선행초도 아예 현장 체험 학습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이제 5학년은 하나 제일 빠르게 다음 주에 시내버스 타고 칠구산을 가는데 네네 가까운 곳으로.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네 반 아이들이 섞여서
약간 체력적으로 산을 도전하고 싶은 그룹. 그다음에 밑에서 여유 있게 뭐 숲풀이나 이런 걸 관찰하고 싶은 그룹. 이렇게 방향을 지향을 한 4그룹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아,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로 갔다가 시내버스로 오고 그다음에 뭐 수원은 협력지구 이런 거 있으니까 네네. 5학년도 그렇고 6학년 뭐 미술관 가거나 화성 음. 투어하는 이런 거는 이제 됐고 그런 음. 것들은 가는 거고 지금 버스로 가는 것만 멀리 가는 것만 좀 미뤘는데 뭐 그것도 전 2학기쯤 되면 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우선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뭘 보고 와야지 교육과정에 뭐가 끝을 보는 것 같은 그 세팅이 있거든요. 아, 그 근데 과정상. 근데 아. 교사들도 답답한 거예요. 거기를 가서 봐야 갔어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아. 그래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음. 조금 뭐 이런 불안들이 있으니까 그냥 분위기 같이 그런 거죠. 네, 그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지금 교사들의 부담이 좀 가중되긴 하거든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뭐 누가 조금 앞장서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장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이제 안전의 문제죠. 안전, 돌발 어떤 변수들이 사고들. 많으니까 네, 그쵸. 그 아이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대로 가진 않죠. 또 가면 저희도 한 28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교사가 28명하고 어디를 간다는 건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럴 것 애들이 같아요. 어떻게 칠지 네. 모르잖아요. 교실 안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들. 근데 완전히 활개를 밖에 드디어 자기 세상 만났다. 근데 자기 세상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휴대폰도 뭐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담을 제일 받는 거고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응을 했는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야, 밖에서 아무래도 그쵸.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외부 활동이 누구한테 이걸 보고하고 누구한테 긴급적인 도움을 받을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한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자리를 이탈할 수도 없고 좀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한 번은 반이 갔는데 야, 몇몇 학생이 안 온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랬는데 버스가 엄한 데를 간 거지. 반대로. 걔를 다 기다리려고 한 2시간 동안 있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투덜투덜거리고 이건 안 되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되게 가서 먼저 데려오기도 출발할 수도 힘들고 없고, 예. 이런 변수들이 막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럴 바에는 학교에서 그냥 안심 안전하게. 안전하게 낫지. 괜히 바깥에 나가서 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내 모든 책임이다. 또 선생님들이 되게 착하시잖아요. 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맞아.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 깨비쌤은 또 어떠세요? 어떤 비슷한데 어려움? 네. 뭐 그 선고 결과 당하신 그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좋은 동기로 아이들이랑 그쵸. 즐겁게 그러니까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코스도 짜고 이랬을 텐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되게 심각하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교직이라는 뭐 직업적인 고민을 꽤 오래 하고 왔을 텐데 직장을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태니까 생존의 문제가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불안해지죠. 근데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한 2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중국 아이들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데리고 다니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애들을 끌고 다 같이 다니- 끌고 간다고. 그런 것도 신기하고 그다음 외국에 가봐도 그런 데는 많은 것 같아요. 그 박물관, 미술관 그쵸. 이런 데는 애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도 와갖고 애들하고 종일 저런 걸 쳐다볼 수 있어. 우리는 막 슉 들렸다 가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도시 자체가 교육적이고 친화적이면 그냥 손쉽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는 도시에는 집들만 옴닥옴닥 있고 아이들이 볼거리 이런 것들은 다 외곽에 있으니까 차를 네, 타야 차를 되고 타야죠.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되게 안전하지도 않지만 아이들 한 20명 넘게 버스 타면 기사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끄럽다고. 네.
그리고 그런- 초등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손을 잘 잡거나 맞아요. 견딜 수도 맞아요. 없으니까 그나마 한 5학년 이상 뭐 돼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이 늘 있는 거긴 하죠. 네. 그리고 외국은 많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뭐 박물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숙제로 갔다 어디에 오라고. 어디에 가서 보고 와라. 부모님이랑 조사해 갖고 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음. 주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근데 아이들 친구들하고 가는 게 없잖아요. 관계. 그 관계나 공동체성을 가지면 같이 체험하는 거 이상의 좋은 점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 고민도 좀 있어서. 네. 그러게요. 이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 운영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약간 보완해야 될 점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노래 듣고 그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깨비쌤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들었더니 엄청 좋아서 이문세 봄바람. 네. 이문세의 봄바람 듣겠습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교육공감, 교육톡이고요. 교사의 부담과 뭐 어려움, 또 의미 이런 것들 좀 나눴는데 이제 법적 책임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봐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깨비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도 늘 불안하지만 제가 이제 신규 저경력 시절에 그때는 체험학습이 딱 소풍 버스처럼 음. 1학기 한 번, 아니면 2학기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 버스 타고 이거 말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교에 걸어가거나 네, 이럴 네, 만한 건 아니어서. 근데 제가 주말마다 데리고 애들을 어디 갔어요. 심지어 막 대중교통도 지하철도 타고 차 얼마 운전한 지도 안 되는데 제 차로 2번 실어 나르고 그래서 애들 도시에 근무할 때는 시골에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애들 고구마 캐서 시키고 뭐 심지어 집에 떡볶이 불러갖고 떡볶이 해주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때도 늘 선배 교사들은 너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뭐 젊었을 때라 그런지 뭐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이러면서 끌고 다녔죠. 근데 정말 다행히 아무 사고가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유진 살아오고 있긴 너무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 돌이켜보니까 겁이 없었어. 아이고, 그럼요. 근데 그때 그러고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신뢰, 부모님 교사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제가 어디 데리고 다니면 늘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랬지. 지금처럼 막 그렇게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어떻게 시각으로. 어디 가실 거예요? 뭐 어떻게 타고 가실 거예요? 뭐 안전한가요? 막 이거 다 물어보시죠. 그 이게 어느 순간 늘봄도 그렇고 지난번 대전 사건도 그렇고 학교에 대한 모든 불신의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학교와 교사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일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러면 교사들이 하나씩 발을 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교사들도 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 환경으로나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애들이랑 하고 싶은 활동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철 저도 이제 뭐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애들 데리고 교장 선생님 몰래 학생들 네, 이렇게 같이. 여학생들 데리고 저기 저 멀리 영종도 갔다 왔어요. 고량리 갔다가 이 버스가 중에 배가 끊기는 시간에 옛날 을왕리 네, 예, 배 타고 왔을 때. 배 타고 왔잖아요. 네. 7시인데 애들이 놀다가 보니까 늦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줄 서 있는 걸 막 얘기해가지고 그냥 겨우 태워가지고 왔어요. 막 집에 가니까 다 뭐 12시, 1시 난리 날 뻔했어요. 예, 난리 날 뻔했죠. 삐삐로 이제 쳤어요. 삐삐로 쳐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서 야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 그때 누가 학부모님들이 그렇죠. 만약에 학교로 전화 걸고 그러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맞아요. 애들이 즐거웠대요.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아니 애들은 즐겁죠. 선생님도 그리고 힘들지만. 그 부모님들도 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책임과 믿음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네 책임이야. 맞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학생들이 지금 학부모가 됐거든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죠. 아, 그쵸. 그렇죠. 잊지 못할. 잊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음. 만약에 책임 얘기가 나왔으면 안 안 했을 나셨겠죠. 거예요. 네. 마찬가지 같아. 음. 자꾸 이게 약간 법적인 문제로 학교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럼 아까 얘기 네. 좀 하시다 말았는데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할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교사한테 무한 책임을 맡기는 거, 학교의 모든 걸 다 책임져라. 이런 인식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학교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네네. 그 테두리까지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요원 네, 요원을. 안전요원을 한 명씩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훨씬 선생님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사실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자체에서는 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등산 간다. 전 전에 하겠을 때 의용대. 이거 좋네요. 네, 의용대 네. 분이 소방서가 딱 같이 연결되니까 가주시면. 도봉산도 가는 거예요. 아. 애들 한 30명 가는데 의용대 6명, 7명이 학부모랑 같이 가니까 안심이 되죠. 선생님들은 2-3명인데. 네. 근데 이런 사실은 사회기관하고 연결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네. 그분들은 또 자원봉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이게 약간 그 요즘은 뭐 일자리도 그렇게도 예. 만드시기도 하니까 시니어 분들이라고 해도 많이 연세 안 드신 분은 산 엄청 저희도 이번에 안전요원을 채용했는데 네. 60대예요. 시니어 네. 그래서 난 젊은 분이 올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제 부위원은 그런 분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60대 초반의 그쵸, 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있죠. 훨씬 네. 낫다. 네.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안전요원들을 학교에 제도화하고 제도화해 안전을. 주면 그 버스에는 반드시 네. 안전요원을 같이 있게 해라. 이동한다. 네.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은 안심이 되죠. 네. 왜냐면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있으니까 네. 공동 대응이 가능한 네, 거죠. 학교에서의 안전의 상황과 실은 거리나 이제 자동차로 이동할 때 안전을 체크할 사항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분이 계시면 훨씬 대처도 빠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숫자도 전 중요하다고. 아까 저희 반이 28명인데요. 네. 안전요원이 와도 28명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쵸, 힘들죠. 네. 전 해보니까 10명이에요. 10명. 네, 맞아. 맞아요. 딱 초등학교는 6, 7. 응, 7, 8명 네. 넘어가면 어디서 사고를 한눈에 안 봐요. 안 보여요. 한눈에. 같이 움직일 때.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자체에서 그쵸, 네.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좋겠다. 것 같네요. 두 번- 법안 만들어 누구한테 힌트 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그 뭐냐 경기교통공사에서 그런 일 많이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할머니들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버스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이렇게 더 수익 계약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간단하게 가는 좀 것들. 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안양시 같은 경우 안양 한꺼번에 묶어서 교육재단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진로 체험을 갈 때 박달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평촌중앙공원인데 6대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수원도 그건 또 있어요. 그 버스를 수원 그 진로체험처에서 중학교는 수원 관내 이동 버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자체에서 학교랑 신청 받아서 움직이게 하고 그 대신 기사뿐만 아니라 거기 안전요원이 같이 안전요원을 오게 플러스로. 되면 제가 볼 때 초등도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옛날 노라스 버스 문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다 그걸 개인으로 책임을 돌리는 이거는 좀 면책 사유를 줘야겠다. 그렇죠. 네. 그거는 아마 법으로 보완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지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할 때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초등은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위축되면 할 수가 선생님들이 없죠. 안 하고 가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숙박형 체험은 안 가고 하루 현장형 체험도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것도 해요. 그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그러면 가라 그래서 내부 결제 기한에 안전 최종 책임자 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내부 교장이, 결제에서 교장이 다 책임진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선생님들 훨씬 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가시기도 그것도 하나의 하고. 방법이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버스 회사에서 안전 책임관까지 안전요원까지 와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법으로 아예 제가 법제화를 시켜놔서 네. 기사 플러스 안전. 안전요원 딱 해서 들어온다. 네. 그래야지. 그렇죠.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외국은 다 노란 버스잖아요, 다. 맞아요. 네. 근데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디 현장으로 가는 모든 버스의 운영에는 반드시 안전요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하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그러면 있겠네요. 해결돼요. 네. 네. 그 대신 또 인원을 그렇죠. 적정하게 적정하게 할 초등학교, 그다음에 한 중학교, 기준이 고등학교에서 나눠서 한다.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아까 뭐 우리 깨비 선생님 얘기했듯이 버스 타고 가는 데보다는 걸어서 가고 맞아요. 가까운 이렇게 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맞아요. 안전하고 좋을 수 있죠. 맞아요. 버스는 비슷하잖아 이게. 네. 옛날에 우리 뭐라 할까요? 줄줄 사탕처럼. 내려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그쵸.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 체험 학습이 학교에서 이제 필요하고 의미가 이제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또 무엇보다 학교에 그 도움도 될 수 있게 배움에 큰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노래 들을게요. 우리 유철 선생님 뭐 들을까요? 예, 저는 오늘 슈퍼스타의 미도와 파도솔의 바로 슈퍼스타. 듣겠습니다. 슈퍼스타. 네,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선행초 친구, 초등학생 목소리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야, 뭐 진짜 에너지가 달라요? 확 올라가요. 어, 역시 귀엽구나. 6학년이에요. 네? 6학년. 6학년이에요? 그래도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야, 역시 부러워요. 이게. 저런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네, 너무 귀여워. 목소리가 벌써 그쵸. 당당하잖아요. 천사. 아이 목소리가 또 방송에 들리니까 너무 좋은 것 네. 같은데, 이 다양한 이야기 아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친구가 함께 해준 건가요? 선행초등학교 방송반 6학년이고요. 5, 6학년 지금 5명이 있는데 추가 모집을 하겠다. 오디션 봐서 들어가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중간놀이 시간에 라디오 톡 해가지고 사연을 읽어서 애들이 쓰는 그러면 이제 사연하고 음악을 하나 틀어주고 그건 매일 하고 그다음에 분기 한 학기에 한 번씩 뭐 작년에 선행 듀스도 하고 뭐 랜덤 바쁘네요. 플레이 댄스 한 달에 네. 한 번. 근데 운동장에서 하다가 소음으로 민원 때문에 강당으로 몰려갔지만 네. 음악 아무거나 틀어주고 아이들 원하는 애들 모여서 춤추는 이런 거 행사도 하고 방송반에서 네.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송반은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 인기 있는 동아리잖아요. 그런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특히 선행초에 대한 애정이 아주 듬뿍 드러난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그 아이가 또 신청한 곡 있다고 했는데 이따가 들을게요. 방송 마칠 때 어떤 노래 신청했나요? 저도 처음 듣는 그룹과 노래여서 보이넥스도어의 아워래요. 네, 함께 이따가 듣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박달중학교 여기에 질세라 또 이제 목소리를 또 담아 오셨는데요. 박달중 친구들의 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달중학교의 자랑스러운 인재 김시도입니다. 저는 전학을 왔는데요.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할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줘서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니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철 교장 선생님의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중학교의 눈물 2학년 3반의 반장 야구영입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된 지 4월이나 지났는데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 너무 무계획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다짐을 정하려고 합니다. 저의 다짐은 이제부터 친구들에게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쓸 거며 밤 12시가 되기 전에 잠을 청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을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짐을 정하시는 거 어떤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박대중학교 2학년의 얼굴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중학교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철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 급식 자리 배치 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달중의 명예 학생회 김태욱입니다. 제가 2024년도에 처음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에 들어왔더니 선생님들이 맞이를 해주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학년이 되어서 제가 운동장을 쓸 수 있는데요. 운동장을 쓰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규철쌤 사랑합니다. 아니 뭐 박달중이 얼굴 포함한 박달중이 내놓으라 하는 친구들이 오늘 한 번에 다 나왔네요. 와. 그냥 이렇게 소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난 뭘 아닌데요? 앞에 다 뭐 박달중이 누구 목소리 뭐 다 난리가 나. 아니 애들한테 네. 그냥 본인들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해왔네요. 얘네들 지금 목소리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원래 이러지 않고 애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냥 보통 시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쵸. 아주 목소리를 쫙. 너무 좋은데 목소리. 중학교 학생들의 DJ인 줄 목소리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네. 특히 저음에다가 두 번째. 두제 목소리. 딱 깔리잖아요. 네, 저음으로 깔리면서 속삭이던데. 속삭이면서 애들이 이제 벌써 아는 거 방송 타는 줄 아는 거죠. 이 중학교 애들입니다. 낭낭하지 않고 느낌 알겠어요, 선생님 아까. 느낌 알죠? 왜 그 6학년 아이를 이렇게 예뻐하셨는지 느낌 알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온탕에 있다가 냉탕을 왔죠. 네. 너무 즐거운 목소리. 아이들이 생생하게 또, 요 친구들은 박달중과 우리 이규철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또 듬뿍 묻어나는, 앞에 뭘 들고 계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관심 두고 계신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예. 우리 어땠는지 소감 간단하게 나누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우리 깨비쌤? 일단 오늘. 아이들 소리가 들어가니까 재밌네요. 아. 그리고 약간 반성도 좀 들고 좀 상쾌하게 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아이들 소리 신선합니다. 네, 우리 기철쌤 어떠셨어요? 저도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화로 같다. 화로. 화로 살아있다. 예,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거르지 않잖아요. 네, 그쵸. 생생함이 있구나. 그 생생함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이렇게 좀 들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 아까 참 노래 또 신청곡 있다 그랬는데 박다주 네. 친구는 노래가 신청곡이 뭐죠? 예, 역시 중딩인데 부석순이라고 세븐틴. 네. 아시나요? 파이팅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네, 좋습니다. 아주 3월 신나게 보내는 신나게. 중학생들의 화이팅. 좋습니다. 노래 저희가 이제 중간에 다 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제 끝내면서, 다음에도 또 즐거운 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